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New Beasts in Town입니다. 2명부터 4명까지 할 수 있는 카드 게임이고요. 비스티 바의 또 다른 확장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자, New Beasts in Town은 본판인 비스티 바와 기본 규칙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천국의 문 입구, 그 다음에 클럽, 그 다음에 퇴출 카드, 뒷골목 카드 이렇게 되어 있고, 가운데 쪽은 밀치기 공간이고요. 각 플레이어들이 각 동물들을 안에다가 배치를 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안에 클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동물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임의 룰은 동일합니다. 자, 이 밀치기 공간에 각 플레이어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카드 12장 중에서 4장을 손에 들고서 그 중에 한 마리를 배치하는 게임입니다. 이 안에 5마리의 동물이 배치가 된다면 앞쪽에 있는 2마리는 클럽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맨 뒤쪽에 있는 한 마리는 뒷골목으로 퇴출 당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플레이어의 손에 있는 카드를 모두 배치하고 나면 클럽 안에 들어간 자신의 동물이 많은 플레이어가 승리를 거두는 게임입니다. 자, 먼저 12번 코뿔소의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가장 강한 동물 한 마리를 뒷골목으로 보내고 그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동물들 중에서 가장 센 동물 하나를 보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위쪽에 화살표가 힘의 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센 동물 한 마리를 뒤로 보낸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11번 곰입니다. 곰의 경우는 여기 앞에 있는 동물들 중에서 약한 거죠. 약한 동물들 2종류입니다. 여러 마리가 될 수도 있지만 약한 동물 2종류를 뒤로 보낼 수가 있고요. 순서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순서는 앞쪽에 있는 동물들은 바로 곰의 뒤쪽으로, 그 뒤쪽에 있던 동물들은 그대로 뒤쪽으로 보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호랑이. 자, 반복해서 할 수 있죠. 플레이어의 턴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호랑이는 한 칸을 건너뜁니다. 앞에 있는 카드 한 칸 건너뛰어서 그 앞에 있는 동물을 잡아먹는데 10번보다 큰 동물은 잡아먹지 못하고요. 10번보다 작은 동물일 경우에는 잡아먹어서 뒷골목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은 치타고요. 치타는 자신의 앞쪽에 있는 동물들 중에 자기보다 약한 동물 한 마리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가면 되고요. 그 약한 동물은 뒷골목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8번은 라마고요. 자, 침을 뱉죠. 자, 그 다음에 되풀이 능력이 있습니다. 자, 자신의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동물에게 침을 뱉습니다. 다만 8번보다 작은 동물이다 라고 한다면 기분 나빠서 침에 맞은 이 라마보다 약한 동물은 맨 뒤쪽으로 합니다. 뒷골목이 아니라 맨 뒤쪽으로 가서 서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은 호저고요. 자, 가시에 찔릴 수가 있겠지요. 자, 이 호저를 공격한 7번보다 숫자가 더 큰 동물이겠죠. 큰 동물이 공격을 했을 때 오히려 공격을 한 이 동물이 뒷골목으로 퇴출당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호저는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6번 타조는 자, 앞쪽에 있는 홀수인 동물들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홀수는 건너뛰고요. 짝수 뒤에 바로 서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펭귄은 따라쟁이인데요.
앞쪽에 본판의 카멜레온과 비슷한 기능인데요. 다만 다른 점은 이 펭귄 같은 경우는 그 플레이어의 손에 들고 있는 동물 한 마리를 흉내냅니다. 자, 그리고 그 액션을 취한 다음에 그곳에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카멜레온 같은 경우는 깔려져 있는 동물을 흉내냈다면 펭귄의 경우에는 그 플레이어의 손에 들고 있는 동물을 흉내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개고요. 개의 경우는 재배치합니다. 약한 동물부터 힘이 센 동물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고요. 같은 동물일 경우에는 순서가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순서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은 공작이고요. 공작의 경우는 앞쪽에 있는 가장 센 동물 앞쪽에서 자신을 뽐내게 됩니다. 가장 센 동물 앞쪽에 머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콘돌, 독수리의 경우에는 좀 특이한데요. 밀치기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뒷골목에 있는 제일 위쪽에 있는 카드 한 장을 가져와서 액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액션을 수행한 다음에 이 콘돌 카드는 뒷골목 카드 위에다가 얹으면 되겠습니다. 좀 특이하죠? 이 콘돌 같은 경우는 밀치기 공간에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동물이고요. 만약에 뒷골목 맨 위의 카드가 콘돌이었다, 다른 플레이어의 콘돌이다 라고 하는 경우는 두 마리 다 앞쪽 카페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만약에 뒷골목 맨 위의 카드가 콘돌이었다면 그 플레이어의 콘돌과 지금 플레이한 콘돌 두 마리 모두 다 카페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특이합니다. 자, 마지막 1번 박쥐. 박쥐는 박쥐 앞쪽에 있는 동물 한 마리를 골라서 뒷골목으로 보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다만 맨 앞쪽에 카페 앞쪽에 바로 천국의 문 맨 앞쪽에 박쥐가 있다면 곧바로 뒷골목으로 사라집니다. 좀 색다른 능력이겠지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 밀치기 공간에는 4번, 7번 개와 호저가 있었고요. 뒷골목 맨 뒤에는 펭귄이 이렇게 올려져 있다라고 했을 때 현재 플레이어가 콘돌 카드를 사용합니다. 콘돌은 밀치기 공간에 사용 못하고 뒷골목에 있는 공간에 배치를 하겠죠. 자, 그러면 맨 위에 있는 펭귄의 능력을 쓸 수 있습니다. 자, 펭귄은 손에 들고 있는 동물 하나의 능력을 복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펭귄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 박쥐를 복사했습니다. 박쥐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 앞쪽에 있는 동물 한 마리를 없애버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4번 개를 없앴습니다. 개를 없애서 뒤쪽으로 보내버리고요. 자, 맨 앞에 왔는데 자, 입구 맨 앞에 있게 되면 이 박쥐는 곧바로 사라지겠죠. 자, 그래서 다시 뒷골목으로 보내고요. 콘돌 마찬가지로 다 사용했기 때문에 맨 위로 이렇게 올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카드 액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밀치기 공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새삼 느끼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자, 이렇게 배치가 되었다면 이렇게 되풀이 능력 있는 동물들 액션 해 주시고요. 5마리가 다 채워졌다라고 한다면 앞쪽에 있는 2마리는 이 카페로 들어가게 되고요. 맨 뒤에 한 마리는 뒷골목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플레이해서 손에 들고 있는 모든 카드를 플레이한 다음에 가장 많은 장수를 카페로 들여보낸 플레이어가 승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장수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 동물 숫자의 합이 낮은 플레이어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 12마리의 동물들 능력이 다 달라서 헷갈리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뭐 어렵지 않게 나름의 전략을 세워서 게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번 플레이한 다음에 본판 비스티 바에 있는 동물과 섞어서 플레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더 시간 여유가 되거나 아니면 아이디어가 있다면 새로운 동물들을 추가해서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지요. 자, 2명부터 4명까지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카드 게임
New Beast in Town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